안녕하세요. 세상 제일 이쁜 내 아들 새젤리 아이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하루에 7,000보를 꼭 채울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연세가 이제 70을 넘으시면서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특히 걷기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한 건강의 기초가 되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00보를 권장하지만 연로하신 분들께는 7,000보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걷기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우울감을 덜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골다공증 예방과 균형 감각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막연히 걸어야 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걸음수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방법, 약 1,000보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약국을 친구 집 드나들듯이 가보기. 첫 번째 방법은 집에서 약 1,000보 정도 떨어진 약국을 마치 친구 집 드나들듯이 자주 가보는 것입니다. 1,000보는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약국이라면 일부러 운동 삼아 걸어가기에 딱 좋은 거리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운동량을 제공하는 거리입니다. 약국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곳이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같은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약들도 받아야 하고 갑자기 몸이 아플 때 필요한 상비약도 구입해야 하는 곳이에요. 또한 혈압 측정, 혈당 측정 같은 간단한 건강 체크도 받을 수 있어서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런 필수적인 외출을 걷기 운동과 연결하시면 정말 효율적이에요. 약 받으러 가는 왕복만으로도 2,000보 정도는 채울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만 가셔도 4,000보, 그것만으로도 하루 목표량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는 셈이에요. 약사분과 친해지시면 더욱 좋습니다. 약사분들은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셔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새로운 건강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약 복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돼요.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들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요. 꼭 약을 사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혈압 체크만 하러 가시거나 건강 상담만 받으러 가셔도 대부분의 약사분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혈압 좀 재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리시면 기꺼이 도와주실 거예요. 약국 가는 길에는 다른 즐거움들도 챙기세요. 새로 생긴 가게들도 구경하고 동네에 피어난 꽃들도 보고 이웃분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걷다 보면 훨씬 즐거운 산책이 될 거예요. 계절마다 변하는 동네 풍경을 관찰하는 재미도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는 평소에 걸어본 익숙한 길로 가시는 것이 좋아요. 처음 가시는 길이라면 가족과 함께 한번 걸어보신 후에 혼자 다니시는 것을 추천해요. 날씨가 좋을 때 이용하시고 비가 오거나 길이 미끄러울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해시태그 두 번째 방법, 다이소, 파리바게트, 시장 등 넓은 공간이 있는 곳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보기. 두 번째 방법은 다이소, 파리바게트, 시장 등 넓은 공간이 있는 곳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들의 가장 큰 장점은 꼭 뭔가를 사지 않아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이소 같은 곳은 정말 넓고 구경할 것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많이 걸으시게 됩니다. 한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1,000보에서 1,500보 정도는 쉽게 채울 수 있어요. 다이소에 가시면 이것저것 구경하시면서 매장 안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생활용품 코너에서는 편리한 새 제품들을 발견할 수 있고 주방용품 코너에서는 요리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찾을 수 있어요. 문구 코너에서는 손자, 손녀들 선물할 만한 것들도 보이고 원예 코너에서는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작은 화분들도 구경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어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베이커리도 훌륭한 걷기 장소입니다. 갓 구워진 빵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빵들을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걸으시게 돼요. 커피 한 잔과 간단한 빵 하나 드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오시면 되거든요. 이런 곳들은 의자도 있어서 중간에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고 다른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어요. 전통시장은 정말 특별한 걷기 장소예요. 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요. 상인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즐거움도 있고 옛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사회적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고구마 어디서 났어요? 이 배추 어떻게 골라야 좋은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시간도 금방 가고 걸음수도 늘어나요. 대형마트도 좋은 선택이에요. 넓은 매장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필요한 생활용품도 체크하고 새로운 상품들도 구경할 수 있어요. 마트에서는 카트를 이용하시면 지지대 역할도 해서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곳들을 이용할 때는 평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또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같은 한가한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고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항상 주의하시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시다면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해시태그 세 번째 방법 밤에 잠이 잘 올 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밤 시간에 집 앞에 최대한 안전한 장소 걷기. 세 번째 방법은 밤에 잠이 잘 올 때를 활용해서 집 앞에 안전한 장소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고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침대에서 뒤척이시면서 잠이 오기만 기다리시기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밤 산책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가 시원하고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낮에 너무 더워서 걷기 운동하기가 힘든데 밤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요. 도시의 소음도 많이 줄어들어서 새소리나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어서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 시간에는 교통량도 많이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사람들도 적어서 혼잡하지 않고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거나 내일 계획을 세우면서 걷다 보면 마음도 정리되고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게 됩니다. 하지만 밤 산책에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절대로 멀리 나가시면 안 되고 집 바로 앞이나 아파트 단지 내처럼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곳에서만 하세요.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 단지라면 경비원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밝은 색 옷을 입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흰색이나 연한색 옷을 입으시고 가능하면 반사띠가 있는 옷이나 신발을 착용하세요. 요즘은 어르신용 안전조끼나 반사 밴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 정도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손전등이나 휴대폰 플래시를 준비하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길이 어두워서 발밑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특히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에서는 꼭 조명을 비춰서 확인하고 지나가세요. 가족들에게는 미리 말씀드리고 나가세요. 잠이 안 와서 잠깐 앞에서 걸어오겠다고 알려드리시고 대략 언제쯤 들어올 예정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폰도 꼭 지니시고요. 걷는 장소는 CCTV가 있는 곳이나 경비실 근처처럼 관리가 잘 되는 곳이 안전합니다. 가로등이 충분히 밝은 곳을 선택하시고 어두운 골목이나 인적이 없는 곳은 절대 피하세요. 공원도 밤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낮에만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시간은 너무 늦지 않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늦은 시간에는 위험할 수 있고 이웃에게도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30분 이상 걷지 마시고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으로 마무리하세요. 날씨가 좋지 않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실 때는 억지로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실내 걷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해시태그 네 번째 방법, 집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산책. 네 번째 방법은 집 주변에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생각보다 많은 공원들이 있어요. 큰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작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도 모두 소중한 걷기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이런 자연 공간에서의 산책이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공원의 가장 큰 매력은 싱싱한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소나무, 편백나무, 참나무 같은 나무들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혈압을 낮춰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어르신들께 정말 좋습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꽃들을 보는 즐거움도 있어요. 봄에는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무궁화와 배롱나무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코스모스가 피어서 정말 아름다워요. 겨울에도 동백꽃이나 매화 같은 꽃들이 추위를 이겨내며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동적이에요. 잔디밭을 걷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에요. 딱딱한 아스팔트 대신 부드러운 잔디 위를 걸으면
발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어들어서 관절에 좋아요. 또한 잔디밭에서 나오는 상쾌한 풀냄새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공원에서는 다양한 새들도 만날 수 있어요. 참새, 까치, 비둘기는 물론이고 때로는 딱따구리나 직박구리 같은 새들도 볼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연과 하나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공원을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 코스를 만들어 보세요. 같은 공원이라도 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지루하지 않아요. 때로는 중앙광장을 가로질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둘레길을 따라 걷기도 하면서 변화를 주세요. 공원 안에 있는 운동기구들도 중간중간 이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기구나 균형 감각을 기르는 기구들이 있어서 걷기 운동과 함께 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처음에는 사용법을 정확히 익히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하세요. 아침에는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고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내는 산책을 해보세요. 각 시간대마다 공원의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 차이를 느끼는 재미도 있어요. 공원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자연스럽게 인사도 나누고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 있어서 사회적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 꽃 참 예쁘죠?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로 시작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 수도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공원 내 체육관이나 실내 시설이 있다면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많은 공원에서 실내 운동 공간이나 문화센터 같은 시설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해시태그 5번째 방법 힘들 때는 집에서 첨보라도 걸어보기. 5번째 방법은 몸이 힘들거나 외출하기 어려운 날에는 집에서라도 첨보 정도는 걸어보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절이 아프시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시거나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워서 외출하기 힘든 날들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은 운동을 못했네라고 포기하시기보다는 집에서라도 조금씩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해요. 첨보는 집 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으시면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양이거든요. 거실에서 주방까지, 방에서 거실까지, 현관에서 안방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드라마나 뉴스를 보실 때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거나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보시면 돼요. 60분짜리 프로그램이라면 광고 시간이 총 15분 정도 되니까 그 시간만 활용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요리하실 때도 좋은 기회예요. 국 끓이면서 가끔씩 확인하러 가고 밥 짓고 반찬 준비하면서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운동이 되거든요. 설거지 하실 때도 제자리에서 발걸음을 해보시면 되고요. 청소할 때는 더욱 많은 걸음수를 만들 수 있어요. 청소기를 들고 방마다 다니시면서 구석구석 청소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걸으시게 됩니다. 걸레질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집 안에서 걸으실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바닥에 장애물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전선이나 카펫 모서리 같은 걸림돌이 없는지도 살펴보세요. 특히 밤에는 조명을 충분히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나 양말을 신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맨발로 걸으시다가 미끄러지실 수 있거든요. 바닥이 너무 매끄러운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으시거나 카펫을 깔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복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복도를 조용히 왕복하시면 집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걸으실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소음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에 하세요. 계단이 있는 집이라면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운동이 돼요. 다만 계단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이용하시고 난간을 꼭 잡고 다니세요. 비록 적은 걸음수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0보라도 일주일이면 7000보, 한 달이면 3만보가 되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1000보만 걸어볼까 이렇게 부담없이 시작하세요.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에서만 하세요. 걷다가 어지럽거나 숨이 차시면 즉시 쉬시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실내 걷기도 습관이 되면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아요. 외출하기 어려운 겨울철이나 장마철에도 집에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1년 내내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지금까지 하루 7000보를 채우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무리 없이 하루 7,000보를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오전에 약국 다녀오시면서 2,000보, 오후에 다이소나 마트 구경하시면서 2,000보, 저녁에 공원 산책으로 2,000보,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자연스럽게 1,000보 정도 채우시면 총 7,000보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7,000보를 모두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3,000보, 4,000보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걷기 전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시고 겨울철에는 보온에 신경 쓰세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휴식을 취하시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걷기 운동은 단순히 걸음수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연과 교감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함께 얻을 수 있거든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이니까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가족들에게도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함께 걸어주시면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어요. 만일 방금 본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이로운 부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래야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까지 여러분의 세상에서 제일 이쁜 내 아들, 새젤리 아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